딜라이브TV 개표 생방송 한 표의 가치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는 곧바로 서울, 경기 주요 캠프 상황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와 구리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양시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양병 선거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전진아 기자. 네, 저는 고양병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기현 후보 하면은 현역 홍정민 의원을 경선에서 물리치고 본선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기현 후보 캠프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고양시 일산 동구에 해당하는 고양병 선거구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이기현 후보와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김종혁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쳤는데요. 네. 출구조사 결과 이기현 후보가 1위로 예측이 되면서 캠프에는 승리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제 옆에 나와 있는 이기현 후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기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당선 소감을 좀 이르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아직 출구조사 결과이고요. 개표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고 하면 대단한 국민들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이 무섭게 채찍을 드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산이 또 지역구이신 만큼 네.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해결할 일들이 많은데 대표 공약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교통 문제 대단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의중앙선에 지금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용산까지 연장될 예정인데요. 그때 Y자로 분기해서 강남선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도심 내에 있는 철도 지하화 문제와 연결돼서 저는 신속하게 또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예산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으로 출근하는 우리들의 교통 수요를 대단히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구사단 이전 문제를 드렸고요. 고양시의 가장 오래된 부대이지만 고양시 성장에 어려운 제약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군사보육을 해제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부대 이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호수공원에 일산 미술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미디어 아트를 주전공으로 하는 미술관을 만들어서 지금 킨텍스, 아람누리, 그리고 CJ 라이브시티와 함께 호수공원을 그리고 호수공원 인근을 문화의 메카로 만드는데 활용 점점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좀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공약들인데요. 고양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일들의 주요 공약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큰 심판을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이 마음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국민을 대표해서 또 일산 주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병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고양병 이기현 후보 직접 연결해서 좀 인터뷰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정 기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 선거 캠프에 나가 있습니다. 자, 양재정 기자. 네, 저는 구리시 윤호중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구리시 하면 리턴 매치 지역으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곳 캠프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선거사무소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구리시 선거구는 여러 언론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윤호중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 지지자들이 가끔 이곳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윤호중 후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당선이 유력한 시점에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리시는 관내 8개 동에서 설치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유권자 수는 16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리시 투표율은 사전 투표 29.09%와 본투표를 합해 68.8%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네.
구리시 하면은 윤호중 후보가 5선을 달성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였는데 출구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리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와 국민의힘 나태건 후보가 리턴 매치를 벌이는 곳인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윤 후보가 19.23% 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선거의 관심사는 윤 후보가 5선에 성공하느냐인데요. 구리시는 전통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권자들이 윤 후보를 선택한다면 힘있는 중진 의원에게 구리시 발전을 한 번 더 맡겨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나태건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당론인 서울시 편입을 들고 나와 이슈로 부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결과가 민주당 승리로 끝난다면 윤 후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초 구리시는 한 신문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호중 후보가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출구조사 결과도 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구리시 윤호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재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양병과 구리시 연결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각 선거구별 이 시각 1, 2위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종로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16.5% 진행됐습니다. 표차 2,516표로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가 1위입니다. 네, 다음은 중성동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전사들의 맞대결 윤희숙 후보 1위고 달리고 있고 전현희 후보가 2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성동 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58.9%로 1위,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가 40.6%로 2위입니다. 네,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17.7% 진행됐습니다. 표차 90표,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1위입니다. 네, 이번엔 광진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9.5%입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가 53.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진 을입니다. 개표 5.6%입니다.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51.8%로 1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47%로 2위입니다. 네, 중랑갑입니다. 개표 16.4%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 1위,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가 2위입니다. 네, 다음은 중랑을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6% 진행됐고요. 표차 1,926표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16.5%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49.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북을입니다. 개표 13.6%, 표차 1,045표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노원갑입니다. 개표 16%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54.8%로 1위,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가 45.2%로 2위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갑 가보겠습니다. 개표 18.1%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서대문을입니다. 개표 29.2% 진행됐습니다. 표차 915표로 김영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 박진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포갑입니다. 개표 5.8% 초반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1위,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가 2위입니다. 네, 다음은 마포을입니다. 개표 8.3% 진행됐습니다. 표차 350표로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 갑입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 51.9%로 1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가 48.1%로 2위입니다. 다음은 구로 을입니다. 개표 24.5%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1위,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가 2위입니다. 네, 이번엔 금천으로 가보시죠. 최기상 후보 1위입니다. 다음은 강남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20.1%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명욱 후보가 1위, 더불어민주당 김태영 후보가 2위입니다. 표차는 9,821표입니다. 네, 이번엔 강남 을입니다. 개표 21.2%입니다. 표차 9,632표로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가 68.7% 1위입니다. 이번엔 강남 병입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후보 69.6%로 1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후보가 29.5%로 2위. 네, 이번엔 송파 갑으로 가보시죠. 개표 31.5%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60.2%로 1위,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가 36.9%로 2위입니다. 이번엔 송파 을입니다. 표차 9,542표,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1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송파 병 살펴보시죠. 개표 22.5%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가 5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 갑입니다. 개표 9.1% 진행됐습니다. 표차 815표로 국민의힘 전주혜 후보가 1위입니다. 네, 마지막 강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7.8%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재용 후보가 51%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시민들의 소우주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한번 함께 만들어보는, 인생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다는 말씀, 대한민국 도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슴속 깊이 담고 모두의 정치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은 4년 전 당선 직후 저희 딜라이브와 인터뷰했던 성북구 김영배 그리고 서대문구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내세웠는데 4년 동안 잘 지켜졌을까요? 이번 선거에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죠. 자, 지금 두 후보 캠프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성북갑 김영배 후보 캠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김영배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영배 후보 하면 4년 전에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출구조사 결과도 낙관적인데 먼저 그곳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김영배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이곳 캠프에선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지자와 캠프 관계자들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표정으로 개표 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투표를 완료했고 총선 당일인 오늘은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네, 이 성북갑 지역 하면 이 3파전으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유승희 후보까지 나서면서 이 전현직 의원이 나서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북갑 판세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성북갑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 국민의힘 이종철, 새로미래 유승희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김영배 후보와 이종철 후보는 고려대 동문 사이이고 김영배 후보와 유승희 후보는 성북갑 전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데요. 네. 때문에 고대 동문 간 대결, 전현직 의원 간 대결로 주목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에선 김영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끝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배 후보 하면은 재선 성북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성북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김영배 후보의 공약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김영배 후보의 핵심 공약은 교통과 주거 여건의 개선입니다.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추진, 강북 횡단선 조기 착공,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캠퍼스 타운 조성, 역사문화도시 성북 만들기가 총선 공약입니다. 지금까지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서대문구로 가보겠습니다. 이 서대문을 하면 민주당 김영호 후보와 함께 이 전학생 국민의힘 박진 후보가 대결이 있었는데요. 자, 김영호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서대문을 김영호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김영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그곳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TV를 시청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김영호 후보에겐 3선 중진 의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대문구는 투표율 67.1%를 기록했는데요.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김영호 후보가 7.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자 네. 캠프의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다만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타 방송사 출구조사에선 김영호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8.73% 개표 결과 김영호 후보가 박진 후보를 877표 차 3.09%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김영호 후보는 자택에서 쉬며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호 네. 후보는 당선 윤곽이 확정되는 자정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군요. 자, 그럼 서대문 을의 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서대문을은 전통적으로 진보 색채가 강한 곳입니다. 보수정당 소속 고정두원 전 의원이 3선을 하긴 했지만 그건 정두원 전 의원이 가진 중도 확장성이 바탕이 된 덕분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서대문을은 오랜 과거부터 진보 인사들이 당선돼 왔습니다. 다만 10여 년 전부터 가재율 뉴타운 등 도시 재정비 사업에 따라 중산층이 유입되면서 다수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정당의 거물급 인물의 등장으로 서대문을의 새로운 판도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대문을 김영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익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성북갑과 서대문을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한강벨트 동남권 끝자락 강동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후보와 국민의힘 이재영 후보의 리턴 매치라서 더욱 치열한 승부를 벌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승환 기자. 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는 이제 끝났지만 이곳 캠프 분위기는 굉장히 밝은데요. 아마 출구조사 영향으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해식 후보 나와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뛰셨는데 네. 일단 제가 와서 보니까 캠프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네, 네. 이번 이제 총선이 끝났는데 현재 지금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최선을 다한 이제 그런 선거였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또 당원 지지자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른 그런 선거였습니다.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뭐 지금 판단하기는 섣부르지만은 그러나 출구조사대로 굳어진다고 하면 정말 선거 혁명이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핵한 것에 가까운 그런 선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 하신 거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죠. 좀 아쉬웠던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선거운동 시작할 때부터 지금의 정치 상황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도 있었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도 있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약간 염려도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잘 진행이 됐다. 특히 우리 강동 구민들의 높은 정치의식 수준을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 전략에서 이런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많이 이렇게 채택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흔쾌한 마음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뭐 선거 전략의 일환이니까 잘 참고 인내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말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같이 진짜 몸으로 부대끼면서 소통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네, 저는 참 이런 선거는 처음 치러봤는데요. 선거운동 첫날부터 거의 그 선거운동 마지막 날의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굉장히 열띤 어떤 선거 분위기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아주 특이한 점은 거의 매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 드링크를 사주신다든지 커피를 사주신다든지 정말 이런 어떤 지지자분들의 그런 아주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아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 그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 한 말씀 전하시죠.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강동구 유권자, 주권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만일에 당선이 되면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바로 선 나라, 더 나은 강동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후보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다 선거구인 60개가 몰려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와 친 윤석열계 승부는 물론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장관 출신의 도전, 현역 불출마로 인한 무주공산 지역, 리턴 매치 등 대결이 펼쳐집니다. 수성과 탈환전이 펼쳐지고 있는 핫한 선거구입니다. 의정부 갑은 28년간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매번 승리했던 정치적 텃밭입니다. 하지만 득표율로 보면 늘 보수와 진보가 접전을 벌인 곳으로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힙니다. 이번 총선에선 현역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한 전희경 전 정무 1비서관이 단수 공천으로 후보를 확정해 탈환전에 나섰습니다. 지역구 지키기에 나선 건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시 지회장과 경선 끝에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포천 가평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선거구입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지역인데 지난 21대 총선에선 당시 미래통합당 최춘식 의원이 50.2%,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가 46.6%를 받아 3.6%포인트 차로 간신히 승리하며 여당 텃밭이란 수식어가 무색해졌습니다. 먼저 탈환전에 나선 건 민주당 박윤국 전 포천시장입니다. 시도의원과 포천시장을 지낸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진보나 보수가 아닌 실용주의 정치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예비 후보가 경쟁하다 5인 경선, 2인 결선으로 경기도 선거구 대진표에 마지막 퍼즐을 맞춘 국민의힘은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초 이준석계로 신당 창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당에 남기로 결정하고 포천 가평 출마를 선언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여유롭게 승리한 유일한 지역인 동두천 연천 지역의 결과도 관심사입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서동욱 민주당 후보를 8.6%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이번엔 양주시 일부 지역을 더해 동두천, 양주, 연천을 선거구로 총선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수성에 성공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고양갑에서는 4선 국회의원이자 19대와 20대 대선 주자였던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5선 고지를 밟고 수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지역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쓸 인물은 과연 누가 될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2부에도 마찬가지로 취재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앞서서 경기 곳곳의 상황을 VCR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총선 기간 내내 우세, 열세가 명확했던 지역도 있고 경합을 보인 지역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경합 지역이 몇 군데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경합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심 지역을 살펴보면 파주시에서는 윤후덕, 박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광주시에서는 소병훈, 안태준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동두천, 양주, 연천에서는 갑선거구에서는 정성호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을선거구에서 김성원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주 양평 선거구에서는 김선교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개표 과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은 시간에 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남시 갑선거구도 당초 이 보수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추미애 후보가 전략 공천이 되면서 쉽사리 점치기 힘든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것도 일단은 추미애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와 출구조사가 유사하긴 한데요. 역시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신 기자가 조금 잠깐 말해줬지만 이 여주 양평의 이 삼선 군수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 당선자인 김선교 후보의 정권 심판을 외치는 야당 후보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의 쟁점은 김선교 후보가 가진 악재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는 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우선 김선교 후보는 지난해 회계 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 무효형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에서는 터줏대감 이미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김선교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표심의 향방을 보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 여주 양평 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권 심판과 고속도로 게이트까지 민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지역의 표심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셈입니다. 네, 이 동두천, 양조, 연천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좀 여당 우세 지역이라서 현역 의원이 수성할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의 포인트였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김성원 후보의 3선 도전이 눈길을 끌었던 지역인데요. 네. 선거구의 조정으로 인해서 양주시 일부 지역이 포함되면서 진보 유권자가 다소 늘었다는 평가가 있긴 했습니다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성원 후보가 앞섰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 접전까지 벌어지기도 했지만 출구조사에서는 결국 김성원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지역을 포함해서 포천과 가평, 여주, 양평이 보수세가 가장 강한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동두천, 양주, 연천 지역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성원 후보 캠프의 권석화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동두천, 양주, 연천의 김성원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 무렵인 오후 6시부터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김성원 후보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 사무소는 조금 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김 후보는 54.3%를 득표해 45.7%를 얻은 민주당 남병근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자들은 김성원을 연호하며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선거 전 치러진 여론조사의 상승세가 투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캠프 관계자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김 후보는 당선 윤곽이 드러날 때쯤 다시 이곳 선거사무소로 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 북부의 격전지인 파주 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다선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 선거 캠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 선거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선거 사무실에는 당 관계자와 선거운동원들이 모여 TV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박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된다며 차분히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주을 선거구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는데 20대 총선에서 보수가 분열돼 61년 만에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길용 후보가 당협위원장을 맡아 꾸준히 지역을 관리해왔고 이번에 선거구 조정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파주을로 포함돼 보수 진영은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정 후보는 선거 캠프에서 당원들과 함께 오후 6시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를 본 후 자택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밤 10시쯤 다시 선거 사무실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박정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딜라이브 AI 아나운서 오아가 전해드리는 22대 총선 브리핑입니다. 이번 총선 기간 서울에서 등록한 여성 후보는 30명, 비율로 보면 24%입니다. 이 중에서도 여야 여성 후보들이 맞붙는 지역이 선거 기간 내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맞대결 지역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랑갑으로 갑니다. 이곳은 지난 총선에 이어 똑같은 여야 여성 후보들이 맞붙는 서울에서 유일한 여성 리턴 매치 지역인데요. 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가 주인공입니다. 중랑구는 전통적으로 진보 강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기간에도 지역 기반이 탄탄한 서영교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던 가운데 서 후보는 이번 총선이 중랑구의 경제를 살리고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인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는 20대 국회의원과 변호사를 역임했는데요. 선거 기간 내내 중랑의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며 자신이 서울시와 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악연일까 인연일까? 여성 후보들의 맞대결이자 유일한 여성 재대결 지역인 중랑갑이었습니다. 중성동 갑에서도 강력한 여전사 2명이 맞붙었습니다. 서초구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와 보수 텃밭 강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꽂았던 전현희 전 의원이 격돌한 겁니다.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가를 자처했고 전현희 후보는 민생 전문가를 내세웠는데요. 선거 기간 동안 서울에서 주목받는 선거구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중성동갑은 진보 색채가 강하고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전현희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곳의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서면서 보수화가 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냐, 문재인 정권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냐. 그 결과는 저희 딜라이브 개표 방송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강동갑 역시 여성 후보들의 빅매치 지역입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에게 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주혜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는 20대와 21대 총선에서 이곳에서 승리했지만 한편으로는 아파트재 건축 등으로 강동갑 지역의 보수세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번 승부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강동갑의 최대 현안인 GTX-D 등의 교통 이슈와 교육 정책을 내세우며 맞붙었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냐, 부장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전주혜 후보냐. 법조인 출신의 두 여성 후보들의 치열한 맞대결은 이번 총선 기간 서울 한강벨트의 빅매치 중의 한 곳입니다.
네, 딜라이브 TV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유난히 여성 후보들의 맞대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주엽 기자. 네. 자, 조금 전 화면에도 나왔는데 서영교 후보, 김사마 후보가 중랑에서 또 맞붙었습니다.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글쎄요, 이번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후보는 지난 선거 때도 같은 지역에서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7대 36으로 무려 21%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서영교 후보가 김사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네. 만약 이번에도 서영교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김사마 후보에겐 확실히 악연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곳 중랑 말고 다른 지역, 여성 후보들끼리 맞붙은 지역 출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후보 간 재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중랑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민주당 서영교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습니다. 여성 빅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구 성동갑에선 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강동갑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진선미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고 서초갑에선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 이 서울에서는 이색적인 대결 구도도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권 후보들의 맞대결입니다. 어떤 곳들이 이슈를 모았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운동권 출신 후보들의 맞대결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 마포을. 4선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청래 후보에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함 후보는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 출신으로 84학번 이인영 의원, 81학번 우상호 의원과 80년대 대표적인 운동권으로 꼽힙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인 함은경 후보는 문정권의 정책에 반감을 갖게 되면서 보수정당으로 전향했다고 밝혔는데요. 상대인 정청래 후보를 두고서는 민주화운동 경력을 팔아서 성공했다고 저격합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 40년 전에 학생운동을 누가 세게 했는지 이런 서열을 정하는 선거는 아닙니다. 이미 서열은 정해져 있고요. 하지만 상대 정청래 후보는 마포에서만 3선을 한 토박이. 마포을 지역 역시 18대 선거를 제외하곤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모두 승리한 지역입니다. 지역 내 입지가 탄탄한 친명계 정청래 후보냐, 아니면 운동권 정치 설거지를 내건 횟집 사장 출신의 함은경 후보냐. 던져진 마포을의 주사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북갑 역시 운동권 출신 여야 후보로 관심을 모았던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종철 후보가 그 주인공. 두 후보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도 특이점입니다. 고대 정치외교학과 86학번 김영배 후보, 같은 학교 다른 학과 92학번 이종철 후보, 둘 다 학생회 간부를 지냈습니다. 김영배 후보는 1991년 대규모 시위 당시 서총련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1986년 고려대학교 입학원서를 들고 이곳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 서서 새벽 5시에 바라보던 고려대학교 전경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종철 후보는 96년 한 총련이 연대 신촌 캠퍼스를 점거한 연세대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적이 있는 강성 운동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계기로 전향했고 지금은 보수 우파의 선봉에 섰습니다. 특권 정치가 되어 있고 또 부패 타락한 모습이 되어 있는 민주당의 운동권 특권 정치와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되는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를 외쳤지만 이제는 더 나은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현실 정치에 뛰어든 후보들.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운동권이었는데 보수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이유로는 바로 변질된 운동권입니다. 마포을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나 성북갑 이종철 후보의 경우 당시에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했던 운동권인데요. 모두 운동권의 실상을 마주하고 전향을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본 운동권의 민낯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위선과 부패로 가득 찼던 겁니다. 특히 함은경 후보의 경우 생선 장사를 해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시궁창으로 몰렸다며
당시 어려운 생계를 겪으면서 보수로 전향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합니다. 경쟁 상대인 민주당 정청래 후보도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같은 운동권 출신으로 맞수를 놓은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들 후보들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홈그라운드에서 이점을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50.6%, 또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가 41.6%로 조사됐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마포을 현역 의원이자 이곳에서만 3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을은 이른바 정청래의 앞마당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현재 마포구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바로 쓰레기 소각장이죠.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함 후보보다 정 후보가 더 잘 싸우지 않겠냐는 마포 구민들의 생각이 담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소재 같습니다. 자,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1부와 2부는 스튜디오에서 저희 취재 기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 기간 이슈와 판세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밤 10시 3부부터는 지역별 득표율과 개표율, 그리고 각 지역별 캠프 상황 등을 더욱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취재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딜라이브 TV 개표 생방송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